안녕하세요. 부자의 부동산 카이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대선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없앤다는 내용의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차지연 기자님 뉴스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인수위 경제일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오늘이죠, 서울 종로 오통이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이 중 시장 기능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은 부동산세 부담 완화다. 취득, 양도, 보유 전 과정의 세금을 높여놓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기조인데, 시급성과 시행 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없애는 방안을 첫 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기본 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고요. 2020년 710 대책에서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기본 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중과폭을 더 넓혔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집을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8억 2,500만 원을 떼가고 1억 7,500만 원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주택을 팔 수가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처럼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했으나, 인수위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양도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팔지를 않고 존버 하고 있죠, 요즘에.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것은 오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중과 적용 배제 기간을 애초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보다 짧은 1년으로 잡은 것도 다주택자의 빠른 매물 출회와 이에 따른 공급 확대를 노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전망이고요.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60%에서 70% 세율 중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80석이니까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과 제도에 대해 항구적 해결을 거론한 적이 있어 여야 협의만 이뤄진다면 법 개정 추진도 가능해 보인다고 하네요. 종부세는 1주택자 세율을 현재 0.6에서 3%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에서 2%로 되돌리고 차등 가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강남에 20억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10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가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20억인데 한 채는 적고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괴상 정책이죠.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엔 다주택자 매물 추리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어 인수위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인수위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중심의 개편을 우선 진행하고 제도 전반은 중장기적 호흡으로 손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1주택 장기 보유자, 납부이연,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등 다른 종부세 보완책은 현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 세율을 1에서 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다른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 금지주택 기준을 현재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인수위에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유세 부분이거나 취득세에서도 계속돼서 세제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번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